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역류성 식도염 환자였는데요. 지긋지긋한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약이라고 하지만 먹을 땐 잠시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아프기를 반복합니다. 병원 가도 약을 먹어도 병이 치유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어느 부위에 생기는 것이고 왜 생기는 것이며 잘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의 구조에 대하여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입을 통하여 음식물이 들어오면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식도와 위를 연결해주는 부분이 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문은 밸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음식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열렸다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문이 기능 부전으로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에 상처가 나고 염증을 일으킨 것인데요. 병원에서는 과식을 하거나 식사를 한 후 바로 잠을 자거나 누워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상태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약도 분문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부위를 도포하여 일시적으로 통증을 무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문 주위의 모세혈관이 어혈로 막혀서 분문의 밸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피가 통하지 않아 쥐가 나서 걸음을 걷거나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피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체 조직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는 위산으로 인하여 분문 입구의 명치 부분이 타는 듯한 자결감이 생기는데, 물을 마시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기도 하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통증이 올 때의 위치와 비슷한데요. 느낌은 다릅니다. 사실 분문의 기능이 전환되었다는 것은 분문이 위장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위장 전체의 기능도 어혈로 인하여 많이 저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장사혈에 관해서는 제가 집필한 책인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이 책에서나 사혈 강좌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단 분문에 국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분문 부위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모세혈관이 어혈로 막혀 분문의 밸브 기능이 저하되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분문 주위의 어혈을 제거하여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주면 분문은 제 기능을 회복할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분문 사혈에 필요한 준비물과 사혈자리, 사혈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혈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5cm 부항컵과 21kg라고 하죠. 사혈바늘, 상구침, 사침기, 그 다음에 두루마기 휴지입니다. 다음으로 사혈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혈자리는 흉골이라고 그러죠. 가슴 중앙뼈의 금상돌기라고 합니다. 한의에서는 흉골체 하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끝단 위에 부항컵을 올려놓고 사혈자를 잡은 뒤 사침을 하고 음압을 걸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통하여 사혈자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의 정면 모습입니다. 여기는 젖꼭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만나는 이리 쭉 올라오시면요, 이 부분이 톡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여기를 금상돌기라고 합니다. 한의에서는 흉골체 하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 위에다가 5cm 부항컵, 즉 빨간 빗금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방금 그림을 통하여 사일자를 보여드렸는데요, 제 가슴을 통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중앙선을 보시면 가슴 중앙선, 흉골 중앙 가슴뼈입니다. 끝단에 보시면 양쪽 갈비뼈에서 올라오는 마주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 끝단 위에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분문이 있는 자리입니다. 위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식도와 만나는 요 교차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cm 부항컵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생일이 다소 나올 것입니다. 생일이 아닌 오열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모세혈관으로부터 나오는 피는 스물스물 나온다는 느낌이 들지만 정맥일에 잘못 사침하였을 경우에는 생일이 퐁퐁 나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부항컵을 떼어 사침 자리를 휴지로 꼭 눌러주면 지혈이 되고, 지혈이 된 다음 다시 사혈을 하면 됩니다. 처음 생일이 나오다가 어혈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오는 속도도 느려지고 잘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때부터 MP 방법을 사용하면 잘 뽑을 수 있습니다. MP 방법은 책이나 기초 강좌를 들으시면 배울 수 있고, 앞서 내보낸 치통, 치주염, 치연염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혈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하니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cm 부항컵은 컵 하나당 약 40cc 정도이고 몸무게 60kg 기준 200cc이므로 1회차당 5회 정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2회차 정도만 사혈하시면 분문이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10일이나 15일 후에 같은 사혈자리에 반복하여 1회 더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태가 나쁘지 않은 분이고 1회차에서 제대로 진행하였다면 1회차만 진행하여도 통증이 없어지고 분문이 제대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사혈을 접하신 분이라면 댓글이나 메일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피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지주염 같은 질병들은 이 사혈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그야말로 큰 병이 아닙니다. 그 해답을 생명의 가치인 이현철 건강 아카데미 방송을 통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과정, 고급과정, 심화과정으로 난이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으므로 자주 시청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증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방송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일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